강의 버라이어티 희망특강 파랑새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외환위기 때 사업이 부도나자 낮에는 요리학원에 다니고 밤에는 호떡 장사를 하면서 외식업의 꿈을 키운 분이 있습니다. 결국 2002년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1200개의 가맹점을 둔 CEO가 된 분인데요. 오늘의 희망 도우미는요. 폐업률 1% 미만을 자랑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대표 김철호 님입니다. 가맹점 1200개, 폐업률 1% 미만을 자랑하는 국내 1위의 고급 죽 전문 프랜차이즈 김철호 대표. 음식에 있어서 보는 기본은 저는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겠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그 기본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로 무역업체가 부도나는 아픔을 겪고 요리학원 총무, 길거리 호떡 장수를 거쳐 음식점 창업에 도전한다. 2002년 아내와 함께 대학로에 개업한 작은 죽집은 8년 만에 1200개 가맹점을 개설하고 해외에까지 진출하게 됐다. 아무리 적은 점포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이 시작해서는 백전백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손맛만 믿고 단순하게 하면 굶어 죽진 않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현대 사회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죽, 비빔밥, 국수, 덮밥까지 4개의 한식 브랜드를 운영하며 음식이 아닌 정성을 팔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3,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김철호 대표. 돌아가더라도 기본을 지켜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그의 음식 속 인생 철학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손정구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인물인 김철호 대표를 제가 인터뷰하러 갔는데 가서 만나자마자 첫 일성이 뭐냐면 저는 죽 쓰는 사람인데 뭐하러 인터뷰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죽 쓰는 사람이라 하기야? 별스럽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죽하면 뭐 죽 써서 뭐 준다. 그리고 또 뭐 식은 죽 먹기다. 뭐 힘 없으면 너 죽도 못 먹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 딱 봤는데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연세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은 거예요. 본인도 그렇대. 본인이 다른 사람 보는 것보다 자기 실제 나이가 10살이 더 어리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늙게 보입니까? 여쭤봤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어렸을 때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그리고 다음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늙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분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김철호 대표의 인생 자체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끊임없는 실패였어요. 계속 실패.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절벽타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김철호 대표의 성공 키워드는 뭐냐면 절벽타기 연습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김철호 대표의 다른 특징이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 우리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하죠. 근데 김철호 대표는 5번 실패하면 한 번 더, 6번 실패해도 한 번 더, 7번 실패해도 한 번 더를 계속 해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첫 직장이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에 들어갔어요. 광고국에 들어갔는데 광고국에서 본인 별명이 지방판이었대. 지방판. 이게 뭔 뜻이에요? 그랬더니 지방대학을 나와서 지방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지방대학 나와서 인정 안 해줬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첫 사업이 인삼 제조 유통 사업을 했어요. 망합니다. 다이아몬드 유통 사업을 했어요. 다이아몬드 망합니다. 망했어. 그 다음에 목욕 세제 유통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막 $10,000 올라가고 이런 때고 아파트도 대형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를 할까 보다가 여성들이 욕실에서 쓰는 그런 예쁜 것들을 모아놓는 데들이 있대. 점포로 나온 건 없었고 그래서 김철호 대표가 야 이거 사업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욕실을 꾸미는 여성 전용 순식물성 목욕 세제를 파는 점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한때는 무려 전국에 350개까지 프랜차이즈가 있었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딱 망했는데 언제 망하기 시작하냐면 1997년도 11월 달에 한국에 IMF가 왔었죠. 97년도 11월 달에 딱 오고 나니까 그게 대부분 수입 제품이었는데 그때 전 국민이 뭐 경제도 어려웠지만 외국산은 절대 사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 닫고 다 정리하니까 언제냐면 1998년 2월 28일 끝.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날린 거예요. 단내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입에서 단내 난다. 내 스스로가 이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 뱃속에서부터 그 올라오는 막 애가 타가지고 그 올라오는 그 단내, 그 다음에 그 입이 바삭바삭 타니까 그 물을 항시 끼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 그때 이제 채권단에서 그 회사에 차가 좀 많이 있었으니까 제일 새 차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이스타나라는 승합차였는데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차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당신도 나가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마 먹고 사는데 이 차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차를 한 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뭐 결국 그 차도 한 4, 5일 만에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비로 이제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가지고 나온 게 그게 전부예요. 그 가방 하나하고 천칭저울 하나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빈 털터리가 돼서 빈 털터리 플러스 이제 뭐 빚 이렇게 돼서 이제 나온 거죠. 뭐. 그래서 양반이 고민을 하다가 먹고 살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를 할까 보다가 제일 하기 편한 게 식당이겠더래요. 식당. 근데 본인은 뭐 요리한 적은 없고 그래서 요리 학원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사정을 했대요. 원장한테. 저는 사실 이만저만해서 지금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여기서 요리 좀 배우게 해주십시오. 대신 제 돈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기여할 건 뭐냐면 제가 총무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청소하고 뭐 어디에 전단지 붙이고 뭐 이걸 다 할 테니까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 원장이 그래요. 한번 당신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정말 고단하게 일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또 개인적인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총무가 무보수 총무거든. 월급 없는 총무.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그 학원 앞에 공터가 하나 있더래. 거기다 뭔가 하면 좋겠더래요. 그래서 준비를 딱 해가지고 원장한테 얘기를 했대. 원장님, 요 앞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포장마차를 하나 만들어서 호떡을 팔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원장이 화를 버럭 내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아, 요리학원의 총무가 요리학원 앞에서 호떡 파는 게 말이나 돼? 그랬더니 김철호 대표가 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 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호떡 파는 포장을 예쁘게 컬러풀하게 만들어서 예쁜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절대 학원에 영향 없습니다. 학원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이 마지못해서 오케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오후 4시가 되면 딱 나가서 그 포장마차에 딱 들어가려고 세팅을 다 해놓은 거야. 근데 호떡 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떡을 잘 굽는 사람을 또 수배를 했다네. 수배라서 쫓아가서 가르쳐달라고 그랬대. 안 가르쳐주지. 가르쳐주겠어요? 3일을 쫓아다녔대. 저 좀 가르쳐주세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줬대. 가르쳐준 걸 배우고 세팅이 딱 된 거야. 이제 가서 굽기만 하면 돼. 다 갖다 놓은 날 나가서 구우려고 갔는데 도저히 거기로 못 나가겠더래.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말로는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때는 뭐 잘 나가던 사장이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게 또 굉장히 두려워. 아는 사람 지나가다 나 보면 어떡하지? 그게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다짐하고 거울 보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여튼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 순간이. 그 한 20m도 안 되는 그 길이 나한테는 진짜 20km, 200km보다도 더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죠. 잘 됐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어떻게 호떡을 굽냐면 양복을 딱 정장을 입고 호떡을 굽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을 때네요. 정장을 입고 호떡을 걷다 그래서. TV에도 나왔었대요. 그랬었어요? 예. 예. 굉장히 특이했대요, 하여튼. 근데 그 양반 생각 자체가 좀 특이해.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호떡이 사실은 그분이 그 김철호 대표가 나중에 부활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줬는데 그 다음 한 사업이 뭐냐면 그 학원에서 본인이 가만히 무보수 충무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 학원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요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가르쳐주는 과정인데 주로. 근데 김철호 같이 김철호 대표처럼 본인이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요리 학원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에.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면 되겠다. 학원을 진짜 쓸 수 있는 요리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안을 딱 짜서 그 원장한테 드렸대요. 우리 이거 하죠? 근데 그 원장께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너무 많아. 수강생이 너무 많아. 그거 할 시간 없어. 그래서 그 김철호 대표가 그걸 갖고 친구하고 같이 요리 컨설팅 학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또 알거지가 됐어요. 하여튼 이분의 생각하면 거의 빈털털이 알거지야.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그때 뭐를 했냐면 그 요리 학원을 만들어서 본인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요리 이렇게 해라, 창업 어떻게 해라. 본인이 망한 경험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컨설팅 자료가 돼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일 본인의 애착을 가졌던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죽 아이템인데 죽. 죽을 쏘서 팔면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그 강의 들으러 온 분들한테 제안을 다 해줬대요. 죽을 이렇게 사업화 시키면 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듣는 사람도 그럴 것 같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선택을 안 하더래. 왜? 그때 한국에서 죽을 전문점으로 해서 프랜차이즈를 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죽은 우리 생각에 뭐예요?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에요. 식사의 대용 또는 환자들이나 먹는 음식이야. 사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무려 60명한테 제안을 했는데 60명 중에 한 명도 수락을 안 한 거야. 본인은 던지기가 너무 아깝고 그럼 분명히 사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득을 누굴 시키냐면 아내를 설득을 시켜요. 부인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부인도 사실은 제가 이따 뒤에 말씀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부인이 이 남편이라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때는 잠깐 망설였대요. 왜? 그랬답니다.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지금 수도 없이 망해왔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요거 죽집 시작해서 망하면 우린 정말 끝이야. 우린 더 이상 복구할 수가 없어. 끝이야. 근데 어떻게 하여튼 설득을 한 거야. 그래서 부부가 전국을 돌면서 6개월 동안 죽 수는 집을 찾아다닌 거야. 죽을 어떻게 하면 잘 수는지.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부한 걸로 아주 심플한 레시피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을 쓸 수 있다. 그걸 갖고 사업을 해서 오늘날에 김철호 대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뭐 1200개 정도 된다 그러죠? 프랜차이즈가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예. 저는 그분 인터뷰하고 또 자료 조사하고 제가 이 원고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다이아몬드 팔 때나 또는 인삼 제조 유통할 때나 뭐 이럴 때 김철호 대표 당신 말이야 혹시 길거리에서 호떡 팔 수 있겠어라고 물어봤더라면 어떨 것 같았어요? 호떡 못 팝니다. 팔 수 없지. 왜? 그때도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어려웠었거든. 그런데 제가 보통 사람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을 텐데 그때 호떡을 팔았던 이유가 뭘까? 제가 딱 찾은 얘기가 뭐냐? 절박함이었어요. 이거 아니면 죽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다. 내 스스로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절박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IMF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또 핑계대고 야 IMF 안 왔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IMF 안 왔으면 저 같은 경우 더 많이 있겠죠. 핑계대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인정하고 봐드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단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없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거 요즘 한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김철호 대표 얘기를 그대로. 본인한테 오는 커다란 고통과 좌절과 상처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래요. 본인이 지나서 보니까 그 상처와 절망과 좌절이 큰 만큼 성공의 크기도 커지더라 이거지. 커지더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어요. 지금 밖에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분한테. 그럼 선생님도 김철호 대표처럼 나가서 호떡 파세요. 그분들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팝니다. 그 못 파세요 하고 못 판 분들은 뭐냐? 아직까지도 절박함을 못 느낀 분들이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절박함 못 느낀 거예요. 정말 절박함 느끼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제가 그분들한테 하나 팁을 주고 싶어요. 어떤 팁을 주냐면, 만약에 뭐 김 선생님이라고 회사가 다니다 구조정당에서 나왔어. 김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부터 김철호 대표가 한 대로 지금부터 거리에 나가서 호떡을 굽기 시작한다면, 만약에 호떡 굽는 일을 1년만 한다면 김철호 대표처럼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을 100%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호떡을 굽을까요? 안 굽을까요? 굽니다. 보장한다면 굽는 거야. 근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못 굽는 거야. 여기서 간단한 아주 예민하지만 재밌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은 있지만 누가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죠?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예요? 제로야, 제로. 제로야, 제로. 그래서 사실은 100% 성공하냐 못하냐는 건 아무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이 있다면 한 명밖에 없어.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에요.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야. 나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라는 가장 확실한 자신을 자기만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줘. 김철호 대표가 그렇게 했더라고. 난 이렇게 죽어서라도 해서 성공하겠다는 자기 확신을 준 거야.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누가? 내가 해야 돼. 언제? 지금 해야 돼, 지금. 볼 거 없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차고 나와서 지금 해야 돼. 안 그러면 더 나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업 다 망하고 나올 때 자기가 딱 2개만 들고 나왔대요. 다 망하고. 뭐 들었냐? 가방하고 그리고 천칭 저울 하나를 들고 나왔대. 남은 게 그거밖에 없더래. 다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그 천칭 저울 본인이 저한테 보여주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요 저울이에요. 뭐 이렇게 왼쪽도 오른쪽 놓고 이 무게를 재는 이런 저울인데, 아니 이 저울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책장 위에 항상 놓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가 절벽으로 떨어지던 그 상황, 가슴에 피가 맺히던 그 상황이 볼 때마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늘 초심으로 돌아간대. 아, 나 옛날에 망했었어. 난 죽으려고 그랬었어. 그런 상황으로. 그게 오늘날을 만들었다고 김철호 대표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 천칭 저울을 가지고 나왔을까?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살면서 또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집에 처박아 두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제 가장 가까운 데 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내가 왜 이것을 보고 있을까? 내가 왜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좀 잘 된다고 해서 금방 우쭐하고 교만해지고 또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금방 비관적이 되고 곧 죽을 것 같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나가야 되는가. 항시 이렇게 기우뚱 하면서 가지만 그래도 저걸 보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김철호 대표를 성공으로 만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두 여자입니다. 김철호 대표한테는 2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성공으로 만든. 첫 번째가 누구냐? 엄마였어, 엄마.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김철호 대표가 9살 때, 어머니가 36살 때, 그 집 5남매였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36이면 얼마나 젊어요. 남겨진 거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만 5 남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김철호 대표가 자기 어머니 얘기하는데 긍정의 덩어리래. 엄마가 긍정의 덩어리. 늘 말하는 게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그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5남매 중에 그 옛날에 5남매 중에 4명을 대학까지 졸업시켰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성격도 굉장히 아주 긍정적이고 유쾌하신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다네요. 김철호 대표가 그 결혼을 대학 때 했는데 대학 후배하고 사귀고 있었대. 그래서 후배 사귄다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엄마가 그랬대요. 공부 안 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는 불러서 철호야, 너들 그러지 말고 결혼해라. 결혼해라.
우리나라 엄마들 학생이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 혼내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그런다고. 엄마는 결혼해라. 그래서 하루는 그 여자 후배가 자취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자취집에 한번 가자, 앞장서라. 갔대. 가서 살림을 쫙 살펴보더니 그 김철호 대표의 여자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짐 싸라. 우리 집으로 가자. 야.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그래서 학생 때 결혼을 했답니다. 김철호 대표를 성공으로 만든 두 여자 중에 첫 번째 여자는 어머니였어요. 두 번째 여자는 누구였냐면요. 아내였습니다. 아내.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 예. 그 핸드폰에 이렇게 이름들 쭉 적어 있잖아요. 번호 네. 저장하려면 예. 뭐 쭉. 혹시 북은 남편 이름은 남편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웃지 마세요. 예. 제 연애할 때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저장을 해놔서요. 미스터 오빠 씨라고 돼 있어요. 으아! 미스터 오빠 씨. 역시 젊으세요. 남편 이름을 뭐라고 메모해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답이 뭔 줄 알아요? 왼수야, 왼수. 어머. 왼수. 근데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 보면 부인은 남편을 왼수로 보잖아요. 근데 이 김철호 대표 부인은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성공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아까 왜 목욕세제 창업을 할 때 돈이 없었으니까 남편이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집이 딱 한 채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소주상을 딱 차려놓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오늘 조금 일찍 오세요 그러더래. 가봤더니 소주상이 딱 있더래. 김치하고.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소주 한 잔 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지금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걸 팔아서 사업 미천하세요. 멋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보통 신뢰가 없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아서 사업 미천을 한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냐? 월세방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그 호떡 장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호떡 장사할 때 집에서 모르는 줄로 알았대요. 얘기도 안 했고. 근데 그때 퇴근할 때 호떡 팔다 남은 걸 갖고 가족들을 먹였답니다. 뭐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남편이 호떡 장사하는 걸 알았더래요. 멀리서 와서 지켜보고 있대, 이렇게 멀리서. 얘기는 안 했대. 왜? 자존심 상할까 봐. 저희 남편이 사업이 몇 번 하다 실패도 하고 많이는 했어. 늘 사장이었고 늘 양복 입고 다니고 하여튼 썩은 차라도 늘 차를 몰고 다녔대. 남편인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숙대 입구라고 얘기만 들어가지고요. 제가 몇 번 갔는데 진짜 제가 잘 못 가겠더라고요. 가서 선뜻 늘 돕고 늘 옆에 있었던 저였는데도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어떤 날인가 갔다가 진짜 못 가고 제가 돌아서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니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제 자신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왜냐면 니는 좋을 땐 남편이라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어렵고 할 때는 남편이 창피하면 니는 부부인데 뭔데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큰일 났다. 많이 이제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가요. 남편한테 가서 막 걷어붙이고 호떡 반죽을 제가 다 했다니까요. 그때. 제 아내가 옆에 싹 오더라고요. 저는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그 옆에서 호떡 굽는 것을 반죽을 띄워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랬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진짜 그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럼 남편이 결정하고 고민해서 한 그 결정은 저는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결정을 한 걸 거라고요. 얼마나 고민해서 결정을 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내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할 거라고
힘을 주고 그거가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김철호 대표를 성공으로 만든 두 여자 중에 두 번째는 아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인터뷰에다가도 늘 아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나를 만들어준 핵심 원동력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창업들을 하려고 도전을 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시간상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면 망하지 않는 사업, 성공하는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짧게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는 뭐냐? 체면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체면. 우리는 누구나 뭔가 한번 하려면 근사하게 그래 뭐 한번 멋있게 한번 하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면적도 넓히고 필요 이상으로 직업도 뽑고 투자도 많이 해요.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폼나는 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자세 나오는 일은요. 그거 할 만한 사람 딱 많아요. 몸으로 때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라. 세 번째는 뭐냐? 남이 하기 싫은 거를 찾아봐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국내에서 가장 큰 그룹 중에 하나인 모 S그룹에 임원을 한번 만나서 컨설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임원을 하다가 나와서 은퇴하게 돼 있는 거야. 나와서 뭔가를 하려는데 첫 일성이 뭐냐면 얘기 인터뷰하는데 교수님 제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냥 연습 삼아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연습 삼아서. 제가 그럴 상황이면 당신은 100% 망합니다. 세상에 연습은 없어요. 아까 김철호 대표처럼 끝없이 절벽에서 넘어지려면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가거든요. 연습은 없다. 제가 그분한테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면 마지막에 쓸 힘을 언제 써? 처음에 써라. 목숨 걸어라 이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대충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될 때 모든 걸 쏟으려고 그래. 그건 늦은 거예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려면 처음에 마지막 쓸 힘을 처음에 다 써라. 그럼 성공하고 좀 가까울 수가 있어요. 김철호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좌우명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김철호 대표 편을 보면서 얘기하고 인터뷰하면서 남자를 정말 세울 수 있는 거는 누구의 힘이 정말 필요하냐면 아내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 사실 굉장히 힘들고 고단합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회사 가면요 매일 흉흉하게 들리는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언제 구조조정 난대더라, 언제 누구 잘린대더라, 어떤 회사 망했대더라 이런 얘기만 합니다.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저 왼수를 만나서 인생이 이래. 그렇잖아. 갈 데가 없어요. 남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돼. 남자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시면 안주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소주상 하나 쫙 차려놓고 전화하세요. 가능하면 좀 일찍 와라. 오면 고생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얘기해줘야 돼. 그 사람들 남자들이요 미친 듯이 더 뛰는 거야. 더 뛰어요. 더 뛰어. 우리 옛날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왼수를 사랑하라. 남편을 격려하고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그 남편들도 오늘의 주제 인물인 김철호 대표처럼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생기잖아요. 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제가 9살 때 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고 못 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사기당한 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도 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하고는 상관없이. 물론 그 중에서 제가 잘못해서 한 일도 많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 때문에 라고 하면은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열이 높으신 또 생활력이 강하신 우리 어머님을 계셔가지고 제가 대학까지 나왔다. 굶어 죽지 않았다. 또 사업이 쫄딱 망해서 길거리 호떡 장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라가 나 이혼하자고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오늘 두 분
강사님의 강의를 여러분의 거울처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부분이 김철호 대표의 자신의 삶의 철학이자 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본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는 부분인데요. 혹시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되고 일은 안 풀리는 것 같고 답답하고 짜증나 계신다면 지금 내가 기본에 충실한지,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